자, 이제 순열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염수순열은요, 원순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염수순열은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자, 원순열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풀이 해법이 존재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전달해 주고 싶냐면, 원순열도 어쨌거나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고배 법칙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선생님 접근을 시도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원에다가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 원을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낙하산을 펼쳤을 때 이러한 동그라미 모양의, 이제 원 모양의 어떤 탁자가 있다고 칩시다. 하늘에서 본 모양입니다. 하늘에서 본 모양.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지표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끝없이 펼쳐진 그냥 하얀 어떤 바탕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원탁이 있는데요. 원탁이 여기에 요렇게의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동서남북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낙하산을 펼쳐서 낙하를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낙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시다. 낙하산을 펼쳐서 낙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에 고민을 한다고 칩시다. 고민을. 그랬을 때 이 자리가 만약에 여기 위에 아래 좌우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꽃 의자고요, 여기는 그냥 책상 의자고요, 그냥 공부 의자, 단순한 공부 의자라고 합시다. 여기는 무슨 사무실 의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아주 그냥 민무리 의자라고 할게요. 민무리 의자.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낙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혹시라도 구분이 된다면 나는 네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가지가. 또는 여기가 쉽게 여기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의 의자의 구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낙하를 했을 때 의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원순열은 어떠한 의자라도 구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의자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의자에 앉는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의자에 앉는다면 나는 선택의 경우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의자나 저 의자나 이 의자나 저 의자나 다 똑같은 의자예요. 결국은 아무 데서나 가도 똑같으니까 결국은 선택의 경우수 한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앉는 사람이 몇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원순열은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에서 요렇게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유낙하를 했을 때 이 의자나 이 네 개의 의자는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의 의자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이 의자나 다 똑같은 상황의 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선택 경우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가 의자에 앉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 여기. 내가 만약에 이렇게 6개의 의자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이 의자에서 내가 처음으로 앉는다고 쳤을 때, 내가 앉았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가지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나는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의자랑 이 의자는 분명히 같은 의자일까요? 다른 의자일까요? 다른 의자입니다. 왜 다른 의자냐면 여기는 이 의자는요,
여기 이 짧은 탁자, 뭐 구분을 조금 더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길고 짧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짧은 모서리에 있는 그런 한 자리의 의자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긴 자리에서 이 여기를 중앙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를 센터라고 합시다. 중앙을 바라본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중앙을 바라본다고 쳤을 때, 중앙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센터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위에서 본 모양. 이 의자는 분명히 그러면 이 의자하고 다른 의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의자는 다른 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A 자리로 합시다. 여기를 B 자리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얘랑 같냐 다르냐 또 고민이 있습니다. 얘랑은요 당연히 다른 자리죠. 왜냐면 여기는 일단은 한 좌석만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요 두 좌석이 있는 곳의 의자입니다. 그러면 얘랑이 같냐 다르냐의 판단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센터를 바라봤을 때, 이 중앙을 바라봤을 때, 중앙을 바라보고 뒀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오른쪽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여기 막 식탁이 차려져서 밥을 먹는다고 칩시다. 밥을 먹는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기준에 해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에 막 음식이 차려져 있어 밥을 먹는다고 치면 그럼 얘랑은 분명히 다른 의자예요. 다른 의자. 그죠? 그럼 여기도 새로운 의자를 보면 돼요. 이 것들은 모두 다른 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볼게요. 얘는 기존의 얘의 의자와 비교를 했을 때 얘랑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도요, 이 짧은 탁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의자고요. 여기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를 바라본다고 치더라도 이 의자 자리도 센터를 바라본다고 이 밥을 먹는다고 쳤을 때 결국 이 짧은 탁자에 있는 한 좌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결국 얘는 A 의자와 똑같은 의자입니다. 자, 그럼 얘를 볼게요. 얘는 여기에서 이 센터 방향을 바라봤을 때,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요, 이 두 사람 기준에서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 두 사람 기준에서 왼쪽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좌석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좌석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이 6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의자가 같고요. 이 의자가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탁자를 어떻게 보면 회전한다고 했을 때 얘를 몇 도만 틀어도요. 180도만 틀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180도 관계즉 얘 점대칭, 얘도 점대칭. 자, 그럼 대칭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냥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의자가 같은 의자고요. 이 의자가 같은 자리의 의자니까 결국은 우리는 첫사람이 내가 이 의자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앉는다고 치면 결국 나는 세 가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A에 앉을까요? B에 앉을까요? C에 앉을까요? 라고. 자,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면 원순열은 문제 풀이는 건 금방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6개의 의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하고 여기를 볼까요? 이 A하고 이 B는 서로 다른 의자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음식이 막 차려져 있어서 밥을 앉아서 먹는다고 치면 이 사람은 여기를 바라보고 이 사람은 여기를 바라보고 밥을 먹겠죠. 이랬을 때 두 사람은 얘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 의자와 이 의자는 서로 다른 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봅시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을 텐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탁자의 오른쪽이고요. 여기는 왼쪽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의자예요. 같은 모양의 의자. 얘와 얘도 같은 모양의 의자고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도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다 쳤을 때 여기는 왼쪽 자리고요. 여기는 오른쪽 자리죠. 그럼 결국 여기가 A 의자고요. 여기는 B 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의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두 가지 경우 수. A 쪽에 앉을 거냐, 아니면 B 쪽에 앉을 거냐. 이 두 가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사람이 들어가 놓쳤을 때 두 가지 경우 수가. 좀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모양의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긴 자리고요. 여기도 긴 자리죠. 중앙을 바라봐 놓쳤을 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을 때 여기는 왼쪽 사람, 여기는 중앙 사람, 중간에 세 좌석 중에서 중간, 여기는 세 좌석 중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중앙이고요. 그럼 B하고 똑같고요. 여기는 이 세 사람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얘랑 똑같은 모양의 어떤 좌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세 사람 기준으로 중앙을 바라봤을 때 왼쪽 상황, 이 상황은 똑같죠. 그럼 결국 이 자리들은 서로 같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 D, E. 자, 이 자리하고 이 자리도 여기를 바라봤을 때 물론 이 두 사람 기준으로 왼쪽 자리고 여기는 오른쪽 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최소 여기는 긴 자리의 왼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세 좌석이 있는 곳에 가장 왼쪽이고 얘는 두 좌석 중에서도 왼쪽이니까 이 두는 다른 겁니다. 그럼 여기가 D고요. 여기가 E라고 한다면요. 여기가 서로 같은 상황이죠. 여기가 D고 여기가 E일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의자의 종류, 선택할 수 있는 의자의 종류는 5가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해가 안 됐으면 계속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문제풀이 금방 끝나니까. 353번에 4명의 가족 A, B, C, D라고 합시다. A, B, C, D가 원형 식탁에 둘러싸여서 밥을 먹을 텐데요. 원탁이 지금 이런 모양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A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의자를 하나 딱 차지할 거예요.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는 모두 다 같은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A는 그냥 한 가지의 선택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가 어디든지 앉았다고 칩시다. 여기를 앉았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B는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이제 모두 구분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원형 탁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부터는 얘네들은 모두 다 다른 자리가 돼요. 왜냐면 이 자리는요. A 중앙을 바라본다고 칩시다. A가 여기에 중앙을 바라봐서 앉았다고 치면은 이 사람은요. A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자리는요. A의 오른쪽에 있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요. A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뭐 왼쪽 자리라고 봐지면서 결국은 이 자리는 서로 구분이 돼야 돼요.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자면 A가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B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나 여기 중에서 A씨 어디 앉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앉아야지 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A하고 멀어지는 곳을 선택할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가 좋은 자리죠. B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쨌까지 지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자리들이 구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그럼 결국 B의 선택 가지수는 몇 가지죠? 2가지가 되겠죠. 그럼 B가 어디 앉을 거예요? 그럼 C의 선택까지는 이제는 3가지죠. 3가지. C는 2가지가 되고요. D는 1가지가 될 겁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첫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이것은 모두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결국 세 자리에 이 세 사람이 몽땅 들어갈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그대로 몽땅 배열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보면 3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의 선택이 1가지. 그럼 나머지 이제 같은 자리는 없어졌으니까 모두 다른 자리라고 취급할 거니까 나머지 3명 그대로 3팩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거예요. 보통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풀이에서는 4명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은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4팩 1팩토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선생님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으로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358번 봅시다. 358번에 요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명 있는데요. A, B, C, D, E, F, G, H 8명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자, A가 앉을 자리만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A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8개 의자가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중앙을 바라본다고 쳤을 때 여기 자리에 왼쪽 자리, 여기도 이 자리에 왼쪽 자리, 여기도 이 자리에 왼쪽 자리. 다 같은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자리고요. 그럼 결국은 두 가지의 선택 경우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랑 A가 들어가는 순간 A가 뭐 여기에 앉든 어디에 앉든 아무튼 A가 앉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 7개 자리는 모두 다른 자리가 돼요. A가 딱 어떻게 보면은 A를 기준으로 해서 다 다른 자리라고 취급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7명은 그대로 직선 배열하고 똑같이 7팩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9번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리 같은 자리고요. 이 자리 같은 자리고요. 이 자리 뭐라고 할까? 이렇게 셈으로 할까? 이 자리 같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은 자리일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선택 여지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A, B, C, D, E, F라고 하는 G, H 8명이라고 합시다. 8명이 앉았을 때 제 첫사람이 선택하는 경우는 4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실패, 동의는 모두 다 다른 자리라고 취급해서요. 자, 그 다음에 36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 둘 셋 해서 총 12명인데요. A 뭐 1번이라고 합시다. 1, 2, 3, 4 뭐 11번, 12번이 의자에 앉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모두 다 같은 자리죠. 중앙도 같은 자리죠. 오른쪽도 같은 자리죠. 결국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3가지. 나머지 11명은 실패. 다 다른 자리니까요. 따라서 이 보기하고 같은 보기가 바로 4번 보기 12팩 나누기 4가 같은 보기입니다. 왜냐면 이 12팩토리얼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2 곱하기 1까지 가죠. 이게 11팩이잖아요. 그죠? 이게 11팩. 그 다음에 4분의 12가 바로 3으로 변되면서 사실 이렇게 답을 내리겠지만 보기 중에서 이 보기가 4번 보기가 그런 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66번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5배에서 A, B, C, D, E라고 합시다. 이 자리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얘도 같은 자리가 없고요. 결국 이 5개 자리 모두 다른 자리예요. 따라서 A는 5가지, 나머지는 4팩. 이게 지금 366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원순열도 여기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뭐 기존에 했던 직선순열에서의 이웃해라 또는 뭐 이웃하지 말아라 또는 뭐 교대로 들어가라 뭐 그런 식의 이제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368번에) 자, A, B, C, D, E, F가 있는데요. 이게 6명이 앉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원탁이 앉는다고 칩시다. 그럼 특별하게 A하고 B가 지금 마주보고 있어야 된대요. 마주보고. 그럼 결국 A, B, C, D, E, F에서 A가 먼저 자리 선택할게요. A는 몇 가지죠? A는 1가지죠. 그래서 A가 만약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B가 될 거예요. 조건이 그냥 A하고 B가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요. A가 여기 앉았으면 B는 딴 데 앉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밖에 없어요. 선택 여기가 없습니다. 1가지밖에 없어요. B도 1가지입니다. 그럼 B는 여기 앉겠죠. 그럼 나머지 C, D, E, F는 모두 다 다른 자리에 A는 그대로 앉으면 되니까 4팩이 되겠죠. 1 곱하기 1 곱하기 4팩. 자, 그 다음에 374번. 부, 모 포함한 6명이 가죠. 부하고 모하고 그냥 A, B, C, D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6명의 사람이 그냥 원탁에 앉으면 그냥 1 곱하기 5팩일 텐데 특별하게 부, 모가 이웃하랍니다. 그럼 이웃하는 게 뭐죠? 그냥 한 사람을 취급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일단은 5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원탁에 나야 할 겁니다. 5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첫 사람이 가는 경우 몇 가지죠? 1가지죠, 당연히. 그럼 나머지는 4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묶음 안에서의 배열도 생각해야 되겠죠. 부하 부모가 움직여 다니는 경우, 그게 바로 2팩까지. 이웃하는 경우에 아이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기가 이제 385번. 385번 보면 남학생 4명을 편의상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여학생 3명을 편의상 가, 나, 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이 뭉쳐있으면 떠드니까 얘네들을 이웃하지
않게 지금 배열합니다. 자, 이웃하지 않게 배열 어떻게 했나요? 먼저 얘네들을 배열하게 되죠. 자, 네 사람이 원에 배열되니까요. 원에 네 사람이 배열되는 경우는 요 모양이죠. 첫 사람이 가는 경우 한 가지, 나머지 3팩이죠.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배열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 공간에 이제 가하고 나하고 다를 끼울 겁니다. 가가 갈 곳 네 군데, 나는 세 군데, 다는 두 군데. 그래서 얘 이제 고백 법칙에서 답이 나오겠고요. 또는 사실 얘보다는요. 이 네 개의 공간 중에서 세 개의 공간을 선택한 다음에요. 가나다를 거기에 배열을, 세 명을 배열할 거니까 이렇게 답을 내리시는 걸 사실 좀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 부분이 어려우면 그냥 단순하게 고백 법칙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해도 큰 상관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서 이 컨비네이션의 개념이 들어가야지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96번에 그대로 396번에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4명 A, B, C, D 여학생 4명을 가나다라고 합시다. 특별하게 A하고 A가 알파벳하고 한글하고 교대로 원에 배열을 합니다. 그럼 교대 배열의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교대 배열의 아이디어는 일단은 따로따로죠. 얘를 따로 배열하고요. 얘를 따로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블럭처럼 끼워 넣을 겁니다. 일단은 이 네 놈을 원에다 배열하게 되면 제일 첫 사람 한 가지고요. 나머지 3팩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찌 얘가 만약에 A, B, C, D가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가나다라도 따로 배열할 거예요. 가나다라도 따로 배열할 거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1 곱하기 3팩이네요. 여기가 가나다라고 합시다. 가나다라. 이제 얘네들을 끼워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직선배를 할 때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가나다라고 이렇게 썼으면 A, B, C가 가나다라고 교차로 되는 경우가 이렇게 알파벳이 먼저 오는 경우 아니면 한글이 먼저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 끼워넣기 방법이. 그런데 원순열은요. 얘를 끼워서 자, 얘를 마치 뭐라고 하냐면 뭐랑 비교할까요? 여러분들 그 장난감 블럭처럼 얘를 끼워서 여기에 공간이 있죠. 그죠? 여기에 끼우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가 이렇게 끼울 수도 있지만요. 90도 한번 풀어서 끼울 수도 있고요. 또 90도 한번 더 틀어서 끼울 수도 있고요. 90도 한번 더 틀어서 끼울 수도 있고요. 90도 한번 더 틀어서 끼울 수도 있습니다. 끼우는 방법, 얘랑 끼우는 방법이 바로 네 가지. 90도씩 들어가면서 끼우는 방법이 바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따라서 따로 끼우기 방법에 의해서 최종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2번은 염수준열인데요. 염수준열은 사실 뭐 교과 과정에서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염수준열은 무슨 뜻이냐면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목걸이. 자, 원수열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염수준열은 항상 원수열의 2분의 1배를 취해주시면 돼요. 자, 왜 2분의 1배를 취해주면 되냐면 만약에 원수열에서 색깔로 한번 보면까요? 색깔로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이러한 모양의 원 배열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원수절에서는 분명히 얘랑 분명히 다른 배열이에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지만 이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고 치면 분명히 다른 구분되어지는 원수절입니다. 근데 얘를 내가 목걸이라고 생각할게요. 목걸이를 얘가 뜯어진다고 봅시다. 얘가 칠판에 딱 뜯어진다고. 얘도 칠판에 딱 뜯어진다고 봐요. 칠판에서 뜯어서 이렇게 돌려보면 또는 얘를 칠판에서 뜯어서 얘를 돌려본다고 치면 결국 얘랑 얘랑은 같은 목걸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칠판 뒤쪽에서 봤을 때 얘를 칠판 뒤쪽에서 봤다고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염수준열에서는 얘랑 얘를 동일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볼 거예요. 그래서 원수열에서 나온 개수의 절반만 그러니까 2분의 1배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12번에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구수를 실에 비교하니까 서로 다른 다섯 종류 A, B, C, D, E라고 한다면 얘가 원수열 1 곱하기 4팩이죠.
그런데 얘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뜯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가능하니까 결국 그놈의 2분의 1배를, 원순열의 2분의 1배를 취하면 그러한 목걸이의 가지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원순열은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좀 하나하나씩 문제를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한 문제 그냥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답이 맞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시는, 경우의 수가 특히 그래요.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만약에 어떠한 단어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문제의 접근이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꾸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공부를 조금 확장해가면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